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이란 걸 뒤늦게 깨달은 3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결혼을 했어요. 동화 속 주인공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를 꿈꾸며 선택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또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 채 말이죠. 남편과 저는 인도 여행 중에 만났어요. 당시 전 콜카타에 있는 테레사 하우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곳엔 7개 정도의 봉사활동 장소가 있는데 저는 그중 시슈바반이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갓난아이나 고아, 장애우들을 돌보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해외 입양을 앞둔 갓난아기들을 돌봤어요. 새까만 눈동자, 살기 위해 악착같이 우유병을 움켜쥐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해요. 당시 1달짜리 비자를 받아갔던 저는 테레사 하우스에서 2주간 봉사활동을 하고 나머지 2주 동안은 인도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때 만났고요.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독일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이살메르에서 낙타 트레킹을 신청하면 사막에서 별을 보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더라고요. 별을 보며 사막에서 잔다고? 구미가 당겼죠. 그래서 앞뒤에 안 재고 자이살메르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도 하기 전에 전 인도란 나라에 대해 질려버렸죠. 인도는 정말이지 여자 혼자 여행할 곳이 못 되더라고요.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어김없이 가슴 한켠을 톡톡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겼죠. 그 정도로 미세한 터치였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성추행 수법이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선 안 보이게 팔밑으로 손가락을 펼쳐서 닿을 듯 말 듯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거죠. 처음엔 그 손가락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나중엔 화가 나서 멱살을 쥐고 쌍욕을 해줬어요. 자주 당하다 보니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인도 사람들이 몰려와선 성추행범에게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날도 버스 안에서 옆자리 남자가 제 가슴을 건드리길래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양아치 새끼네. 돌아보니 더벅머리에 수염까지 덥수룩한 한국 남자였죠. 차림새가 꼭 인도 수도자인 사두 같았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옆자리 남성을 끄집어내곤 자기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 놀란 눈으로 남자를 쳐다봤죠. 그제야 남자는 제 눈빛을 읽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라고 받아쳐줬죠. 그랬더니 남자는 피식 웃더라고요. 오성준입니다. 그쪽은요? 난 모르는 사람한텐 이름 말 안 해요. 퉁명스럽게 말하곤 몸을 틀어 창가 쪽으로 붙어 앉았어요. 로컬버스는 한참을 달려 자이살메르에 다다랐죠.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아쉬웠죠.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사실 한국 남자를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일정이 맞으면 낙타 사파리도 같이 가자고 할 참이었는데 아쉬웠어요. 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때였죠. 차 지붕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가방 그쪽 거 맞죠? 남자는 차 지붕에 쌓여있는 짐 가방 중 제 가방을 집어 들며 말했어요. 그리곤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게 가방을 던져줬죠. 저는 남자를 보자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정예은이에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피식 웃더군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텐 이름 안 가르쳐준다더니 가방에 떡하니 써놓고 다니면 어떡해요? 이거 남자 꼬시는 수법 아닌가 몰라?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혹시 짐이 섞였을 때 찾기 쉬우라고 배낭에 영문으로 이름을 적어둔 사실이요. 남자와 전 다행히 일정이 맞아서 함께 낙타 사파리를 했어요. 비현실적인 사막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죠. 그렇게 우리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까지 여행을 함께 했어요. 그날 자이살메르로 향하는 버스에서 만난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일남이녀 중 장남이었어요. 개천에서 난 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혼자 힘으로 대입 공기업 취직까지 해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말이에요. 당시 남편은 대학 졸업 전 공기업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입사 전 꿈에 그리던 인도 배낭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방황하던 시기였고요. 그런 저에게 친한 과 선배가 인도로 봉사활동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콜카타에 있는 테레사 하우스는 그 선배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선배 말대로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추스러야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제 남편이 돌아가신 엄마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죠. 남편은 월급으로 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아갔고 그러고도 밑으로 줄줄이 달린 여동생들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두 분 모두 남편한텐 짐밖에 안 되는 분들이셨죠. 실질적인 가장은 남편이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말이죠. 전 그런 남편이 늘 안쓰러웠어요.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었는지 후회가 되지만요. 복학 후 나머지 학기를 마친 저는 과 동기 3명과 함께 디자인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초기엔 수입이 전무했어요. 당연하죠. 저희 같은 무명의 초짜 디자이너한테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저라도 안 맡기죠. 그래서 일단 이름 있는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을 하는 데 집중했어요. 운 좋게 동기들과 전 해외 유수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 그걸 발판 삼아서 일감을 따낼 수 있었죠. 이후론 회사 이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렸어요. 물론 그러는 사이에도 해외 공모전은 꾸준히 참여했어요. 그렇게 공모전 트로피가 하나 둘 쌓여갈수록 우리 회사는 점점 커졌죠.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무난히 뽑을 정도는 됐어요. 일이 안정되고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이 넘었더라고요. 정신없이 달리느라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제야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도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처럼 오래된 연인들은 결혼 전에 이미 가족이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식을 올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 얘기는 풋풋했던 연인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만나는 전우와 같은 사이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자니 또 다시 시간과 돈, 감정 소모를 하긴 싫고 어지간하면 그냥 살자 싶은 마음이요. 당시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모르긴 해도 남편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린 신혼여행을 우리가 처음 만난 인도로 떠나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나 나나 일정을 길게 뺄 처지가 안 되니까 근처로 갔다 오자더군요. 그래서 가까운 다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야, 민정이가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물론 우리 일정에 끼는 건 아니고 지 친구랑 같이 다닐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대.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랑 신혼여행을 같이 가냐? 나중에 가라 그래. 솔직히 싫었어요. 누가 좋겠어요. 신우이가 신혼여행을 따라온다는데. 알잖아 민정이 우리 형편 때문에 졸업여행도 못 갔던 거. 지 친구 중에 해외여행 못 가본 건 자기 하나뿐이래. 자기야 어떻게 안 될까? 딱 하긴 했죠.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혼자 못 갔다는데 생각 끝에 전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일정에 끼는 것도 아니고 갈 때 올 때 비행기만 같이 타는 거니까 말이에요. 대신 숙소 따로 잡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신우이와 신우이 친구 이렇게 넷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낭 공항에 내려 두 사람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저랑 남편은 리조트에서 보내준 밴을 타고 숙소로 향했죠. 프라이빗 리조트라 시내에서 거리가 먼 게 흠이었지만 그래도 풍경은 정말 끝내줬어요. 게다가 개인 풀이 있어서 편하게 수영도 할 수 있었고요. 우린 짐을 풀고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남편이 자꾸 톡을 하더라고요. 신경 쓰이게 말이죠. 누구야? 신혼여행 중인데 매너 없이. 남편은 당황하며 동생이 환전한 달러를 실수로 자기 가방에 넣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우이가 베트남 돈으로 환전도 못하고 있다고. 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 가버렸죠.
참,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때 나간 사람이 해질녘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아무리 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신우이가 있는 호텔로 가려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남편 폰에 톡을 남겼죠. 하도 안 와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 땡땡땡 호텔 맞지? 근데 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톡이 오는 거예요. 아니야, 오지 마. 나 지금 리조트로 가는 길이야. 오늘 내내 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없더니 내가 간다니까 바로 답톡이 오는 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때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답톡을 받고 30분이 지나서야 남편은 리조트로 돌아왔어요. 뭐야, 돈만 전해주고 온다던 사람이 이제 오면 어떡해. 오늘 하루 다 날렸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자기 가서 뭐 하다 왔어? 그러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긴 뭘 하다 와. 민정이가 해외여행은 처음이니까 환전하는 거 가르쳐주고 마트 들러서 먹을 거 좀 사다 주다 보니 늦은 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톡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않고. 근데 환전하고 마트에 들렀다 왔다는 사람한테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자기 샤워했어? 자기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네. 그 순간 남편은 분명 움찔했어요. 샤워는 무슨, 하도 뛰어다니느라 땀이 좀 나서 마트에서 시향 중인 향수 좀 뿌렸어. 자기야, 언제까지 그 일로 싸울 거야. 우리 신혼여행 온 거잖아. 즐겁게 보내다 가야지. 안 그래? 오다 보니까 아시아파크가 꽤 그럴듯하던데. 가서 놀다 오자. 응? 전 못 이긴 척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신혼여행 첫날 밤이 지나갔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발코니에 나가 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신우인가 보다 했죠. 신혼여행까지 와서 동생을 챙기는 남편을 보니 좀 짠하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아내와 부모, 동생들까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천진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도 좀 거들까 하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패턴으로 잠겨있더라고요. 평소 남편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그려봤더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톡을 열었는데 자기야, 나 심심해. 언제 올 거야? 마눌은 아직도 자? 설마 어제 나랑 하고 가서 마눌이랑 또 밤일한 거 아니지? 그런 거면 나 가만 안 있어? 맙소사, 그동안 남편이 받았던 톡은 신우이가 아닌 신우이의 친구, 아니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이 미친 인간이 신혼여행에 지 상간녀를 끌고 온 거예요. 게다가 신우이란 년은 그걸 알고도 상간녀를 돕고 있었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저 남편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죠. 남편 놈은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도 모르고 욕실에서 콧노래까지 흥얼대더군요. 전 심호흡을 했어요. 무작정 덤볐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냉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일단 톡에 남겨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자는 척을 했죠.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제 쪽을 쓱 살피더니 휴대폰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키득거리며 또 다시 상간녀와 톡질을 시작했어요. 전 이불 속에서 울음을 참으며 남편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지켜봐야 했죠. 오후가 되니 어김없이 남편은 나갈 궁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환전도 했겠다. 딱히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제 눈치를 보며 눈알만 굴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욕지기가 일었어요. 그래서 난 몸이 안 좋아 숙소에서 쉴 테니 동생 데리고 시내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내보냈어요. 남편은 아주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화색을 띠며 바로 튀어나가더군요.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없이 말이죠. 남편이 나가고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죠. 게다가 신혼여행까지 따라온 저 상간녀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요. 그걸 도와준 신우이는 또 어떻고요. 일단 저는 남편과 신우이 SNS를 뒤져봤어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신우이 친구와 얼굴을 비교해봤죠. 댓글 하나까지 사사시 뒤져보니 대략 윤곽이 나오더군요. 이름은 안은정. 신우이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현재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집이 꽤 사는 모양인지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더군요. 상간녀의 SNS에 올려진 사진을 보니 남편의 SNS에 있는 사진 속 장소들과 겹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약 1년 전부터였더라고요. 적어도 두 사람이 만나온 건 최소 1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대로 호텔방을 급습해서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을까? 아니면 회사 정문 앞에서 둔 연놈의 불륜 사실을 까발리며 피켓 시위를 해? 그것도 아니면 SNS에 둘이 낯뜨거운 대화를 도배를 해버려? 생각은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랬다간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것들이 뭘 못하겠어요. 결국은 위자료 소송밖에는 없었죠. 그러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연놈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인생 최악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전 틈틈이 남편의 폰을 통해 둘 사이의 은밀한 대화와 사진, 동영상들을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집으로 왔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사람을 잡아? 남편은 펄펄 뛰며 화를 냈어요.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모님, 저한테 왜 이래요? 내가 언제 과장님이랑 만났다고 이래요? 저요,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나 이래요? 아주 둘이 가관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길길이 날뛰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두 사람 급여에 가압류 신청을 했거든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회사의 가압류 사유를 밝혀주는데 거기에 간통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회사에 소문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이니 둘이서 죽이니 살리니 난리 굿을 피워도 법적으론 아무 하자가 없고요. 위자료 소송 해봐야 고작 1, 2천 받는데 그거 받는다고 이것들한테 받은 상처가 아물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들 얼굴에 똥칠 좀 해준 거죠. 글쎄, 네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가 몸뚱이를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사는 걸 보니 네 부모도 알만하다. 뭐? 몸뚱이를 굴려? 야, 너 지금 부하 직원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막말로 네 말대로 우리가 만났다고 치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전 리모컨을 들어 TV 화면에 동영상을 띄웠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침대에 뒤엉켜 정사를 벌이는 동영상이었죠. 커다란 TV 화면 속에 두 사람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스피커에선 상간녀의 간드러지는 시름소리가 연신 흘러나왔고요. 전 상간녀가 톡에 남긴 문자를 읽어줬어요. 오빠, 이거 집에 가서 마늘 보여줘. 미쳐 날뛸걸?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 달래서 줬는데 만족해?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니네 회사 홈피에 올려줄까 하다가 내가 쇠고랑 차기 싫어서 말았어. 대신 집에 있을 때마다 틀어놓고 보려고. 돈 주고도 못 보는 남편 새끼 정사신인데 얼마나 흥미로워. 근데 얘, 넌 자존심도 없니? 내가 실컷 쓰던 거 그거 주워서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 게다가 쟤 잘 못하잖아. 솔직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동영상 보니까 너 완전 연기 쩔더라. 지금껏 남자들이랑 그렇게 연기하면서 잤어? 어린 게 안 됐네. 그때였어요. 초윤정이 울렸어요. 인터폰 액정에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이 떴죠. 남편은 사색이 됐어요. 예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만해. 응? 이거 좀 꺼. 제발 꺼달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고장인가 봐. 안 꺼지더라고. 그러면서 전 일부러 볼륨을 더 키웠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오던 시집 식구들은 상간녀의 요란한 신음소리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 순간 남편은 미친 듯이 달려가 TV 코드를 뽑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집 식구들이 커다란 TV 화면 속에서 알몸으로 움직이는 남편과 상간녀를 다 본 뒤였으니까요. 시아버님은 달려들어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이 자식, 네가 인간이냐? 우리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큰 시누이는 달려들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고 작은 시누이는 절 피해 도망가려다가 제가 던진 리모컨에 정통으로 이마를 맞았어요. 어딜 도망가? 어떻게 신혼여행에 네 오빠 상간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 지난 10년간 다달이 용돈에 오시며 화장품까지 다 사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언니 미안해. 사실 내가 은정이한테 돈을 좀 빌린 게 있는데 신혼여행 데려가주면 그거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미쳤었나 봐. 언니 미안해. 고작 돈이었니? 너 아주 돈 준다면 나라도 팔아먹으려니구나. 없이 산다고 어떻게 인생도 싸구려로 사니? 됐고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 내 방에서 훔쳐간 백이랑 화장품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와.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 잘 들어. 내가 널 왜 선택했는지 알아?
네 인생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가여워서. 그래서 너 택한 거였어. 근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걸레짝을 만들어 놓니? 나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네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최대한 긁어서 받아낼 거야. 그리고 너 상간녀, 너 조심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 행복하게 살도록 안 둬.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너 괴롭혀줄 거야.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퇴사를 했다더군요. 사내에 불륜 사실이 퍼진 데다 상간녀 부친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거길 어떻게 다니겠어요. 참 인생사. 정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다 잊고 다시 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큰 건을 따내서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 역시 전 남자보다는 일이 체질인가 봐요. 짧은 기간 동안 참 어이없고 가슴 먹먹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조금 편안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일상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